돈이 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강한 모습, 네. 이제 미국 상승의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인데요. 요 내용도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반도체 법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 정도에 아마 통과될지 말지 전해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68조 원 보조금 반도체 지원법 통과 임박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무엇인가 정리가 돼 있는데요. 미국 경쟁 법안 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원 정도 규모의 보조금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에 공장 지어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내 파운드리 시장 경쟁인데요. TSMC, 인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공장 누적 투자로 보면 한 20조 원 정도 되고요. 테일러 신규 공장 쪽은 170억 달러 투자 계획입니다. 다음 보시죠. 상원 현지 시간 19일 표결 유력입니다. 오늘 밤 정도에 아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은 하원의 팹스법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지어라, 이런 내용이고, 백악관 인센티브는 미국 투자를 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동맹, 그리고 반대로 생산 매출 절대적으로 중국이 우호적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실은 이제 눈치 보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갈등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이런 코멘트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요거 화면을 일단 좀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원이 지금 이제 표결을 하는 게 있어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오래됐는데 예. 지금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조항이 하나 붙었어요. 중국과 10년 동안 거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의 일환이죠. 그런 것들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의회에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의회에서 이거를 표결한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우리나라 돈으로 막대한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행정부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우리가 이 돈을 부어봤자 결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과 다 같이 거래하면 우리가 이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고요. 결국 행정부가 그 조항을 넣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부터 하는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이제 이 그 법안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네 나라입니다. 미국이죠. 일본, 대만, 우리는 아직 세모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만과 일본은 결정을 했어요. 여기 참여하는 걸로 결정했고, 우리는 여러분들 언론에 보시면 8월 말까지 미국이 답을 달라라고 시한을 정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됐는데 이거에 니네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8월 말까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비중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버리기 어려워요.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들어가고요. 예.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 그 우한 공장에서부터 네. 나온 것들이 전 세계 메모리의 10%를 거기서 만들어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노광 장비라든지 이런 걸로 투자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공장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네. 라인을 새로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광 장비 구하는 거 미국의 눈치 이러면서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쉽지가 않죠. 사실은 양쪽 다 좀 걸쳐놓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좋죠. 절묘한 수가 그렇죠. 지금 이제 필요하지 우리가 않을까.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중요한 것은 관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쪽 이제 지방 정부하고 예. 이런 쪽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고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특혜를 봐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절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섣불리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도 삼성도 이제 진출하니까 지금 이 법에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삼성의 미국 공장인데, 예. 한편으로는 미국만 바라보자니 등 뒤가 서늘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반도체 주식들도 별로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이게 호재만은 아닙니다. 호재만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대비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제일 못 올라요. 예.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호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국 업계와 외교부가 지금 이제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8월 말까지 미국이 답을 달라고 했으니 어떤 답을 내놓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답은 모르는데 지금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계의 8월 말까지 결정 때까지는 어떠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미국이 법이 먼저 통과되겠죠. 예. 그게 우리한테는 결코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투자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을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가서 결국 미국은 각도 주 정부가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한 어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든요. 고용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원래 지방정부가 그렇죠. 지방정부가 이것을 그러니까 막대한 뭐 무상으로 땅을 지원한다라든지 인프라를 깔아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미국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므로써 선순환이 돌아간다는 개념이에요. 이건 플러스 알파지 이게 꼭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도 시장이 열릴 것 같으면 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예. 여기에 플러스 알파지 이게 꼭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근데 이것 사실 때문에 투자 그 기회나 시장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눈치 때문에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등 뒤가 싸늘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셈법이 어려졌다. 차라리 돈 안 받고 내가 짓는 게 낫지. 돈 받는 대신 저쪽이랑 거래 끊어라라고 한다면 예. 그건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주가의 영향력이기 네. 때문에 따로따로 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에게는 좀 부담이 될 만한 이슈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둘 것 다 같고. 똑같습니다. 하이닉스는 다라고 중국 비중이 하네요. 더 높아요. 하이닉스는 중국 비중이 높아요. 지금 이제 이거 만약에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으면 지금 우한 공장 지금 낡은 설비를 개선을 못 해요. 거기 투자를 못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언젠가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게 계속 라인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업그레이드를 못 해준다라면 그 공장은 그냥 고철덩어리,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낡은 설비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네. 말씀은 반도체 장비. 네. 사실은 어찌 되었든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돈을 들여서 눈치 봐가면서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이지만 장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그러니까 100 중에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100 중에 50 정도밖에 안 된다. 대박 호재는 아니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일단 지금 뭐 그거에 하나 트리거는 되겠죠. 예. 트리거는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에 대한 투자는 멈추죠. 앞으로 10년 동안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중국 향 매출은 없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럼 미국이 그걸 다 커버를 100% 해주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뭐 인텔이라든지 TSMC 같은 경우도 막대하게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보면 하나의 어떤 요소는 되지만 예. 다른 쪽에,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주면서 기존에 손에 있었던 빵을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삼모사군요. 예. 일단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 네. 주셨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보셨어요. 네. 프렌디슈어링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빼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뭐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리슈어링이 같이 있다는 게 네. 문제죠. 미국의 공장 지어라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에게 100% 호재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일단 주셨고.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만 하자고요. 우리가 네. 이제 사드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당시부터 현대자동차의 중국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밝힌 거예요. 리포트에서 2021년 결산 때 현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사드를 언급했어요. 사드를 언급하면서 그 이후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예. 지금 중국이 대응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뒤에 게임 엔터주 같은 경우도 한알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예. 공식적이진 않았죠. 보이지 않는 그런 암묵적인 게 있었죠. 만약에 반도체를 중국에서 옥죄기를 시작한다라면 예.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의 40%는 날아갑니다. 극단적으로.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네요. 안보 우방국이냐 소비의 지출 비중이 큰 국가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관점,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 챙겨주셨다는 점 기억하면서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요즘 유틸리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기사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좋아진 뒤에 사면 늦는다. 지금 봐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뒤에 좀 듣도록 하고요. 먼저 이분기 실적 프리뷰 보시면 작년 실적이
예, 작년 실적이고 이게 올해 예상 실적인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올해 예상 작년에보다 실적도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예. 올해 예상 실적도 2분기에는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뭔가요? 그건 QOQ로 봤을 때. 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YOY로 비교한 거고요. 예. 요건 QOQ로 비교하기 위해서 1분기 대비해서 적자 일단은 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적자가 확대되지만 그 전 분기보다는 적자가 축소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죠. 2분기 연결 영업 적자 한 5.5조 원? 적자. 예, 적자입니다. 적자 마이너스예요. 컨센서스 이 정도 부합을 할 거다 이런 관점이고 요금 인상 사이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그 다음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호재 기대감도 있고 메리츠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좋아진 뒤에 사면 늦는다고 하면서 지금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 네. 같은데요. 지금이 정말 저점일까요? 지금 이 얘기는 결국 한국전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조본 개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유틸리티를 장기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기적인 단기 개념으로 투자. 단기적인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유틸리티 기업이 외국 유틸리티 기업과 우리나라 유틸리티 기업들이 투자 여러분들 혼동하는 게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그 민영화된 곳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 민영화돼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심화되고 어떤 가격 통제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그 기업들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계속 어떻게 보면 역대 정권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민영화시켜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한편에서는 민영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이걸 좀 완충작용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지가 되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자가 난다. 이게 민간 기업으로 접근하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민영화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자를 떠안는 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당연시 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삼천리 등의 민간 기업 네. 최고치에 갈 때 네. 공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갔어요. 한전이. 그래서 공기업이죠. 예, 공기업의 주가가.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정부기관으로 두기에는 너무 예. 부담스러우니까 공기업 형태로 둬서 완충작용을 주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우리의 정책적인 방향이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7월부터 이제 인상이 되죠. 상당히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상당히 부담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되면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1분기에서 2분기로 놓을 때 적자가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발전을 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국전력은 발전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인가요? 한국전력은 유통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이제 지역의 서해안 벨트에 있는 화력 발전,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 동해안 벨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한 것을 한국전력은 송배전하면서 그거에 따른 돈을 받는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직접적인 영향이 클까요, 적을까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이게 발전하는 회사가 아니라 송배전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체적인 발전량이 100이면 민간이 소비하는 게 얼마일까요? 민간이요? 한 10? 10에서 2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산업용입니다. 산업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 요금이 올라가죠. 민간 요금이 올라가는 게 전반적인 포지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죠. 산업요금은 안 오릅니까? 산업요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요금이 움직이지 않고 민간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휘발유 가격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부가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유가 움직임이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전력을 만약에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올라가니까 적자는 줄어들겠죠. 그 포인트로 투자하신다라면 단기적인 접근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가 이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 점을 제가 찍어서 단기 트레이딩, 장기는 보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료 인상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준조세죠. 네, 준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요금 많이 나가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한국전력 관계자 이야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요금이 그 글로벌에서 거의 뭐 최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만약에 글로벌 평균 가격 대비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조 단위로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쉽게 건드리지는 못하고 네. 있는 걸 거예요. 아, 참 한국전력도 아까 앞서 반도체 우리나라의 그 끼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를 공기업을 민간 논리로 접근해서 이거를 당장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가 이 적자로 5조 여기서 이제 앞으로 표시되어 있고 마이너스 없애주셔야 됩니다. 적자 5조니까 예, 그렇죠. 이걸 5조 5천억 원. 네, 5조 5천 적자를 축소시켜야 된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전기료를 예. 몇 배씩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로서 그걸 감내할 수 있으면 이거 민간 기업처럼 올리자라고 여러분들이 찬성표를 던지셔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서는 난 투자자로서는 올라가고 싶어. 예. 근데 소비자로서는 에어컨 떼는데 내가 부담 갖는 건 싫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둘 사이의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만약에 투자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시장 원리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정부 원리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뀜으로써 새 정부가 이걸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지. 예. 지금 민간 논리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럼 계속 정부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뭐 그렇죠. 이제 네, 기업의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매력도 측면에서 네. 시장 논리의 그 정확한 부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네. 주셨는데 다른 민간 기업은 어때요? 가스 뭐 삼천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일단 당장 뭐 매출은 뭐 유틸리티. 다 지금 뭐 가스요금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올린다라고 하니 수도요금은 예. 공익이니까 말고 거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경쟁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캐나다로 얼마 전에 이민 간 지인한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온대요. 각각 우리 통신사 바꾸듯이 가스사 바꾸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는데 우리는 가스가 지역별로 쿼터제가 정해져 있어요. 딱딱딱 쿼터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그 요금도 정부가 통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쉽게 이것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는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좀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쉽게 표현해서 속된 말로 유틸리티에 투자해서 재미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